안녕하십니까. 제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강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요,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가 간략하게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제가 여기에 필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는 우리나라가 1999년도 7월 1일입니다. 1999년도 7월 1일 날 7월 1일에 전자상거래 기본법과 그다음에 기본법과 또 사인을 전자상에서 할 수 있었다는 전자서명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인터파크가 우리나라 1996년도에 처음으로 인터파크가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을 처음 시작을 했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자서명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하고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계에서 세계 6번째로 전자서명법을 시행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뭐가 있을까요? 전자상거래에 제일 기본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움직이게끔 하는 소프트웨어이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고 그 구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도에 인터넷 보급의 상당한 절정기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보급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세계에서 6번째로 시행하게 됐고 전자상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예전부터 물론 홈쇼핑, 홈뱅킹 다양한 형태로 전자상거래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도 전자상거래 일종이죠. 홈쇼핑 또 뭐죠? 홈쇼핑과 또 뭐죠? 홈뱅킹. 홈뱅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체하고 뭐 돈을 보내고 또 조회하고 이런 것들, 이런 홈뱅킹의 형태로 이런 것도 하나의 일렉트로닉 커머스,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대주가 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상거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상거래는 뭐냐? 인터넷상에서 뭐요? 상거래 뭐예요? 이렇게 장사할 상자입니다.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거래는 뭐예요?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전자상거래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뭐 폭넓은 걸로 봤는데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 이거를 저희가 이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길으니까 좁은 의미의 일렉트로닉 커머스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서 실시간 재화나 서비스 등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로 홈페이지 이걸 할게요. HP로 할까요? HP로 할게요. 홈페이지 쓰기 좀 길어지니까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 홈페이지로 예전에는 이게 원래 이랬었어요. 홈페이지에 자기 상품을 싣고 했었죠. 그죠?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품. 이 개설된 상점을 통해서 상품이 아니죠. 개설된 상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실시간에 뭘로? 재화는 뭐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돈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 요것을 우리가 전자상거래다. 좁은 의미에서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라면 또 넓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넓은 의미는 뭘까요?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뭘까요? 넓은 의미. 포괄적이 되겠죠. 그죠? 어떤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상거래뿐만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기관, 또 금융기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유관기관이 있나요? 정부기관 있을 수 있죠. 그죠? 정부기관, 또 운송기관, 뭐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운송기관, 또 자, 요까지만 할까요? 운송기관까지.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 행위. 운송기관은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정부기관은 정부에서 알림을 받고 줄 때, 금융기관에서는 아까 뭘 했었어요? 인터넷 뱅킹, 홈뱅킹. 공급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런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렉트로닉 커머스, 즉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얘기를 한다면 인터넷의 대중화가 됩니다. 제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 인프라는 뭐가 되겠어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불가하면 전자상거래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보셨지만 동남아시아에 인터넷이 잘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어때요? 전자상거래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 인터넷이 활성화가 돼서 전자상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상거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여기 이씨가 있죠, 그죠?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있으면 발달 배경이 보면 어때요? 여기 발달 배경을 우리가 보면 전자상거래가 있고 발달 배경을 보면 인터넷의 대중화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쭉 가면 첫 번째 인터넷의 대중화.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두 번째 배경으로서 홈페이지가 개설됐었죠. 그죠? 아까 우리가 발달사를 봤을 때 뭐가요?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물건을 런칭했어요. 올려놨다는 얘기죠. 홈페이지의 발달.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 그런 발달, 여기서 개설이 돼서 이 안에서 물건을 런칭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비자는 그것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공간적인 제약이 어땠어요? 감소가 됐습니다. 시공간적 개념이 어때요? 감소됐죠.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되는 곳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 전자상거래의 영향은 어떨까요? 발달 배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전자상거래의 영향은
무점포 상점이 등장하게 됐어요. 무점포 상점의 등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그 제약된 공간이 있어야 됐었고, 그러한 그 오프라인 쪽에서는 상점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점포 상점이 등장하게 되죠. 두 번째, 물류 창고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왜? 택배로 받아야 되니까. 택배로 받으면 여러분들 물건이 택배로 보내면 어디로 가죠? 물류 창고로 갑니다. 대단히 물류 창고로.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등장하게 되죠. 예전에는 의류 창고 대여업들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 택배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류 창고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물류 창고업의 성장이죠. 굳이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물류 창고업이 성장했으니까 뭐가 따르겠어요? 택배업이 따르죠. 택배 회사가 성장하게 되죠, 그죠? 택배 회사의 발달.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택배 회사가 어떻습니까? CJ라고 하는 택배 회사가 있죠, 그죠? 지금 CJ라는 택배 회사가 우리나라의 택배의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 여러분들 여담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통운 물류도 어디 CJ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류 택배 회사의 대부분은 전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받는 모든 것들이 아마 CJ의 그 택배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90%를 CJ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발달을 하면서 발달 배경은 인터넷이 대중화됐다. 그 다음에 예전에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홈페이지에 내 물건을 런칭을 하고 그 소비자들은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만 그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게 태동입니다. 발달 배경이죠. 시공간적 개념이 감소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향은 어때요? 무점포 상점이 등장하고 뭐가 또 어떻게 됐어요? 물류창고업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물류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는 택배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90%가 CJ 택배에서 전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그리고 이 비즈니스 그 개념 비교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단지 비즈니스 거래 측면만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그 종래의 전자상거래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각각 한번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